세월호의 승객을 버려둔 채 먼저 탈출했던 선장이 경찰 조사에서 엉덩이가 아파 먼저 나왔다고 해명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21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은 해경조사에서 선내 지휘 의무를 어기고 구조선에 몸을 실은 이유에 대해 나도 많이 아파서 뛰쳐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때마침 구조선이 눈앞에 도착했고 구조대원들이 배를 타라고 해서 그 말대로 했을 뿐이지 승객들을 내팽개친 것은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몰 당시 선박 항해를 맡았던 3등 항해사 B씨 역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했고 건장한 남성도 간신히 버텼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2시간밖에 안 지난 피의자 신분으로 엉덩이가 아프다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엑스레이 촬영 후 다시 구금됐지만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의 돌출 행동이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진도 팽목항 임시상황본부에서 사진 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감사관 송영철 국장에 대해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송 국장은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인 한기호 최고위원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간접 비난한 데 대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다면서 이제부터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기호 최고위원의 이 같은 행동을 놓고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서 색깔론을 설파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한 최고위원은 곧 글을 삭제했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몽준 의원의 막내 아들 정모 씨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의 물세례,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보는 이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일부 실종자 가족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생수병을 던진 것에 대한 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몽준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즉각 사죄했습니다. 또 사과문 발표 전후로 3번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어리다지만 그런 발언을 정몽준 아들 정말 실망스럽다. 실종자 가족들께 100번 죄송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진도 해역에서 발생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21일 오후 12시 30분까지도 탑승객 238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침몰한 세월호 탑승객 중 사망자는 현재까지 64명으로 집계됐으며 174명이 구조됐습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언급한 다이빙벨이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투입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송국숙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종인 대표는 오늘 오전 다이빙벨 장비를 갖고 전남 진도 팽목항에 도착했는데요. 당초 안전성과 기존 구조작업 방해를 이유로 다이빙벨의 투입을 거부했던 해경은 실종자 가족들의 건의를 수용해 다이빙벨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이빙벨이 구조작업에 사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종인 대표가 언급한 다이빙벨은 형태가 종과 닮아 다이빙벨이라는 명칭이 붙은 일종의 수중 엘리베이터 장비입니다. 종 모양의 구조물 안에 에어포켓과 에어 컴프레셔를 만들고 그 안에 잠수부들이 탑승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또한 이종인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종인 대표는 18일부터 다이빙벨을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경 측에서는 다이빙벨은 이번 사고 해역과 같이 유속이 빠른 조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인 다이빙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조 현장에 다이빙벨 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이빙벨이든 뭐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등의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세월호 침몰 엿새째입니다.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알려졌던 다이빙벨이 철수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다이빙벨에 많은 희망을 거셨는데 결국엔 또 철수 중이라고 해서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정부 당국이 사고 위험을 이유로 다이빙벨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회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5시 24분 현재 이상호 기자 트위터에 따르면 구조 당국이 사고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다이빙벨의 사용을 승인을 얻지 못한 채 회양 중이다라고 알렸습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또 그 트위터를 통해서 다이빙벨이 사고역에 오후 3시경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바리선 고정 및 다이빙벨 투어에 3시간 정도 소요되고 또 6시 전후에 선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글을 남겨서 많은 분들께서 또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엔 회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다시 회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뭘까요? 팩트TV와 고발뉴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가 오후에 구조당국과 이 다이빙벨 설치 협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빙벨에 대해서 운영할 경우 다른 선박과 충돌할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색 작업에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내 당국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사재를 털어서 이 다이빙벨과 현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 2대를 마련하고 생존자 구조 작업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항이 금지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장의 구세주로 떠올랐던 다이빙벨. 이 다이빙벨은 뭔가요, 정확히? 네, 처음부터 이 다이빙벨이 투입됐으면 어땠을까 많은 분들께서 희망을 하셨었는데요. 다이빙벨 아직까지 좀 개념에 대해서 좀 아직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네. 다이빙벨은 잠수정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2000년 이종인 대표가 직접 제작한 4톤 규모의 구조 장비입니다. 잠수정은 이란 개념 그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종인 대표가 자신만의 트레이드마크로 하나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고 수심 70에서 100m 정도 잠수를 해서 20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이빙벨 안에 탑승한 잠수부들은 수직 이동 과정에서 형성된 에어포켓을 활용을 해서 긴 시간 동안 교대로 수중 구조 작업을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고 밀집 뚫려 있는 그런 잠수정이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갈 경우에 상부에 그 에어포켓이 생기잖아요. 그쪽에서 숨을 쉬고 한 명은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올라오고 또 한 명은 또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올라오고 뭐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이 구조당국은 정말 다행히도 21일 오늘 창문을 깨거나 또 용접으로 벽을 뚫는 식으로 구조 방법을 또 허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다이빙벨 투입은 실패로 끝났지만 희망을 아직도 걸어볼만 하겠죠. 간절함이 기적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민 비하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퍼즐 대로 퍼졌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미개하다라는 글을 남겨서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문매를 맞은 그 여야 정치인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국회의원 아들이 나섰습니다. SNS에 글을 직접 올렸습니다. 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요, 정몽준 의원의 18살 막내 아들이 이 트위터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현장을 찾아서 최대한 수색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에게 물세례까지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국가와 다르다. 국가가 미개하니까 국민이 미개하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번 글이 퍼지면서 일파만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6년생으로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수생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페이스북은 폐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에 정몽준 의원이 사과를 하고 나섰죠. 네, 정몽준 의원은 아주 급하게 사과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계획인데 이번 사건이 정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급하게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번 막내 아들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관련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을 잘못 가르친 자신의 불찰이다.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저의 불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불찰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 이번
서울시장 후보도 나가지 않으실 건지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요. 네. 지금 여론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기에 또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정 의원은 SNS에도 글을 올리고 또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직접 국회 정론관에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하고 많은 국민들 여러분께 죄송한 심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참 재밌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라는 반응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씨 예전에 그 아버지가 이 버스값 70원이라면서 국민을 우롱한 바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이번에는 아들이 나서서 국민들이 미개하다라면서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했다면서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은 부전자전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정몽준 씨 정말 아들 교육 제대로 시켜야겠습니다. 네, 이 SNS에는 또 서울시장 후보 당장 사퇴하라라는 이런 직접적인 의견도 있었는데요. K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1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또 이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 정몽준 의원이 47.4%로 박원순 시장과 초접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번 정 의원의 아들의 돌발 발언 사태로 이 서울시장 출마 또는 또 6.4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